빚내서 집을 산다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진짜 이야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영끌에서 집을 샀을 때 이자에 대한 부담 안 생길까요? 저는 이자에 대한 부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3번을 내년에 내린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높은 금리고요. 우리도 그에 따라서 내리긴 내리겠죠. 그러나 여전히 높은 금리입니다. 물가 때문에 내리고 싶어도 많이 못 내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 시기에 말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11월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91조 9천억 원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굉장히 많이 늘죠. 굉장히 많이 늡니다. 추세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올 들어서도 1월, 2월, 3월이 빠졌고요. 4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오르면 지금 거의 말입니다. 9개월이 오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에 지금 대출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대출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계대출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느냐 아니면 기타 대출이 있느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과 생활하기 위해서 생계형 대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나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장을 뜯어보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2조 3천억 원이 늘어나더니요. 지난 8월에는 7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번 11월에도 5조 8천억 원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월 이렇게 늘어나는 거 월. 10월에도 5조 8천억 원, 11월에도 5조 8천억 원 안 내려갑니다. 지난 1월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지 않던 것 2월에 3천억 원이 줄어들던 것 여기에 비하면 말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폭등입니다. 폭등. 저는 이렇게 빚내서 집을 산다는 것을 보면 우려스럽기 거지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자가 많아지면 생활이 완전히 왜곡이 됩니다.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길이 벌어지거든요.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줄어들었거든요. 11월에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기타 대출이. 10월 달에는 1조까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또 말입니다. 이제 기타 대출까지 늘어나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좀 줄었어요. 9월에 1조 3천억보다 덜 줄었지만 그래도 기타 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가계부채 폭발의 위험이 약간은 줄어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줄어들어 봤자죠. 워낙 말입니다. 워낙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장을 보면요. 시장이 요상합니다. 주택시장 한번 보실래요? 주택시장 보시면요.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이 10월에 마이너스 4.1%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실거래가 지수가 22.09%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더니 올 1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까지 13.9%가 13.4%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10월에 마이너스 0.4%가 떨어졌고요. 11월, 12월 계속 떨어질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요. 집값에 대한 흐름은 2008년, 2009년 거기서부터 2013년까지 그 모양새를 닮아가지 않겠느냐. 시장은 그렇게 예측합니다. 사실 2008년에 10.21%가 떨어지고요. 2009년에는 21.21%가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2010년, 11년, 12년 3년 내리 떨어지고요. 2013년에 3.13% 오른 게 다입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갈 가능성 높거든요. 왜? 실제로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을 보면요. 12월에 7억 8,413만 원이에요. 예. 지난주에 제가 집계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게 8억이 넘었었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집값을 떨어뜨려서 내놔야지 사람들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1억 2억 떨어뜨려서는 떨어뜨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시장은 냉담해졌거든요.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집값이 계속 빠지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 계속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저는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천천히 사셔도 돼요. 집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에 만전한 왜곡이 일어났을 때 시장에 들어오는 거 당연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공급 중심의 시장 정책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돈 빌려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주택담보대출만 이렇게 가계대출에 늘어나는 것 중에 5조 4천억 원이 늘어났는데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지금 5조 8천억 원이 늘어나고요. 예, 기타 대출, 신용대출에서는 3천억 원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제발 빚내서 집 사지 마시라. 지금 지표를 보면 상황이 나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 가보면요. 제가 임장하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평균 시가보다가 뭐 한 3, 40% 떨어지면 난 집이 없으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3, 40% 떨어지면. 그러나 지금 말입니다. 그렇게 집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떨어지고 가는 추세는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계속해서 말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이자에 대한 부담 끝까지 안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경기가 좋아지면 이거 부담 안 돼요. 그러나 경기가 당분간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년 1년 동안은 어렵다. 올해보다 더 어렵다. 후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렵다. 이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예. 그 분위기가 앞으로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 많이 빌리면요. 예, 이자에 대한 부담 계속 생기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실직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과거처럼 성과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잡 뛰어야 되고 쓰리잡 뛰어야 되고 그 고통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진짜 어려운 게 그 고통입니다. 저는 급하게 가지는 말고요. 천천히 가되 시장을 잘 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장을 제발 올라타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에 묻혀서 가면 시장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장을 올라타서 가면요. 말 위에서 세상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올라타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려요. 시장을 올라타서 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요. 그렇게 단 이유가 이게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요.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나는 집부터 먼저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시장을 올라타서 보면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묻혀서 가지 말고요. 시장을 올라타서 가는 것. 앞으로도 정환진 TV와 함께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발 막무가내식으로 돈키호테식으로 패닉 바잉 주택 구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